일기예보에서 비올 확률이 100%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뭐 당연히 우산을 챙기겠죠? 그쵸. 문을 열고 나가서 우산을 탁 펼치면 아, 나는 완벽하게 대비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안심을 하죠. 그런데 막상 밖을 나섰는데 내리는 비가 땅에 닿자마자 얼어붙어서 발밑이 새까만 빙판길, 그러니까 그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변해버린다면요. 와, 그거 진짜 아찔한데요? 네. 게다가 엄청난 돌풍까지 막 불어서 챙겨간 우산마저 획 뒤집혀버린다면 어떨까요? 내가 준비한 그 우산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환경 자체가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니까요. 사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세상의 판이 딱 그 블랙 아이스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나 법, 심지어 일상의 안정까지 과거에 통용되던 규칙들이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거든요. 우산 하나 쥐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3월 12일 당장 1시간 뒤에 고객과의 미팅을 앞두고 계신 영업 전문가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꽉 차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사, 지표, 리서치 자료들을 깊이 파헤치면서 달성할 단 하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어프로치 무기 만들기죠. 네, 오늘 만날 고객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숨은 불안을 끄집어낼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오프닝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고객을 마주하는 그 첫 1분 있잖아요. 그 어프로치의 순간에 어떤 화두를 던지느냐가 전체 상담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그렇죠.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고객의 지갑, 자산,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아주 구체적인 시그널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오늘 아침 미팅 테이블에서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던지기 좋은 경제 지표들부터 빠르게 짚고 가보죠. 네, 숫자들의 변동성이 그야말로 블랙 아이스급이거든요. 코스피가 반도체 수출 호조랑 자사주 소각 소식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5,609를 돌파했죠. 오, 꽤 올랐네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 원을 훌쩍 넘겨서 1억 3천만 원대를 유지 중이고요. 달러 환율은 무려 1,478원에 달합니다. 환율이 정말 높죠. 나스닥은 22,700선이고 금값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요. 이런 지표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표들을 그냥 오늘 주식이 올랐네요 하고 넘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코스피 5,609 졸파 이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짓누르고 있어서 사실상 상승폭이 제한된 거거든요. 억눌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1,478원이라는 건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방어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요. 금과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린다는 건 시장의 공포가 팽배하다는 증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고객한테 환율 1,478원 보셨어요? 세상이 참 불안하죠. 이렇게 슬쩍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미끼가 되겠어요. 그렇죠. 고객 스스로 자신의 자산이 안전한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불안감의 근원지, 고객의 지갑 사정에 가장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동과 미국 상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란 전쟁이 벌써 12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꽤 있죠. 네, 미군 사망자가 7명, 부상자가 140여 명 발생했고요. F-15 전투기 격추 같은 물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핵심은 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이틀 동안에만 무기 투입 등으로 약 8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어요. 네, 잠깐만요. 이틀 만에 8조 2천억 원이요? 네, 엄청난 액수죠. 아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건 완전히 정치적 생명이 걸린 밑빠진 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다급하게 종전을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던 이란의 기뢰 부설함 약 60척과 방공망을 대부분 파괴했다고 발표하면서 전쟁 주도권을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항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핵심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빠지겠다는 계산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은 좀 자제해달라고 은밀히 요청했다는 겁니다. 유가 폭등을 막으려는 거군요.
기름값이 막 미친 듯이 뛰면 미국 내 물가도 폭등할 테고 그럼 중간 선거는 보나마나 참패일 테니까요. 그렇죠. 미국 내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요소 기름값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고분고분 들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자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눈치고요. 거기에 이란은 오만 내 연료시설을 타격하면서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지금 국제유가가 200달러 선까지 위협받고 있잖아요. 네, 상황이 심각하죠. 그래서 이 끓어오르는 냄비를 좀 식히려고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를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거 고객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기름을 푼다니까 유가가 안정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이요? 네, 4억 배럴의 비축유를 푸는 건 비유하자면 그 펄펄 끓는 사우나 스토브 위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 물을 부으면 치익 소리를 내면서 잠깐 식긴 하죠. 그렇죠. 부은 순간에는 한 3초 정도 열기가 식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밑에서 지정학적 전쟁이라는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 물은 순식간에 수증기가 되어버리고 사우나 안은 오히려 더 숨막히게 뜨거워지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근본적인 발화점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안 끝났으니 IEA 비축유 방출은 그저 잠깐의 진통제일 뿐이라는 거죠. 와, 확 와닿네요. 결국 우리 정부도 칼을 빼들었잖아요. 유가가 1,800원대로 안정될 때까지 정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한다고요. 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업 전문가 입장에서 이 복잡한 중동의 미사일과 유가 이야기를 당장 강남이나 판교에서 만나는 고객의 보험 리스크로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전쟁이라는 먼 나라 이야기를 고객 식탁 위에 인플레이션으로 딱 치환해 주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요? 네, 유가가 200달러를 넘본다는 건 조만간 고객이 가진 현금과 기존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폭락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정부가 최고 가격제로 틀어막는 건 댐에 금이 가고 있는데 밴드 하나 붙이는 격이죠. 이 시점에 고객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딱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대표님, 유가가 통제 불능이 되고 물가가 요동칠 때 대표님의 은퇴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 바로 거기서 변액보험을 통한 인플레이션 해칭이나 흔들림 없는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꺼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어프로치죠. 글로벌 리스크가 내 직업의 리스크로 직결되는 순간이네요. 그럼 이 거시적인 열기가 국내 실물 자산, 특히 고객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자산 시장에 아주 거대한 매물 폭탄이 대기 중입니다. 매물 폭탄이요? 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거든요. 그 결과 올해부터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내 아파트형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무려 4만여 채입니다. 4만 채요? 서울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주로 노원이나 강남 같은 핵심 학군지, 그리고 재건축 밀집 단지들입니다. 기존에는 세금 혜택 때문에 묶여있던 물량들이 제도가 변하면서 수익성을 잃고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제가 반론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강남과 노원 같은 핫스팟에 갑자기 4만 채가 쏟아진다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안정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고객 미팅에서 이걸 굳이 위험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회일 수 있죠. 하지만 영업 전문가님들이 만나는 분들은 고액 자산가 고객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팔아야 하는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은 끔찍한 유동성 위기를 의미합니다. 유동성 위기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진짜 공포는 거래 절벽입니다. 집이 안 팔리는 거죠. 아하, 자산이 부동산에 완전히 결박되어 버리는 현상이군요.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자산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일수가 갑자기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죠.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 4만 채가 시장에 적체되어서 내 집이 안 팔린다면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결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기 위해 알짜배기 부동산의 반값에
금매로 헐값 처분해야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평생 일군 자산이 세금 때문에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자산가 고객에게 다가갈 최고의 어프로치 무기입니다. 어떻게 화두를 던지면 좋을까요? 고객님, 강남의 임대주택 4만 채가 풀리면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 환금성이 뚝 떨어집니다. 당장 내일 상속세 20억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이거 꺼내기에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없네요.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니까요. 좋습니다. 산업지형도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죠? 기업을 운영하는 CEO 고객들을 만날 때 써먹을 만한 산업 뉴스도 짚어주시죠. 네,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공사도 설립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 배터리 산업이 값싼 가격으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BYD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로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산업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배터리 패러다임이 전고치로 바뀌면 중간재를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CEO들의 공급망 리스크도 완전히 새로 세팅되어야겠군요. 그렇죠.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정과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경제와 부동산이라는 판을 흔드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판의 규칙 자체를 뒤엎고 있는 법률과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영업 전문가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아주 중요하죠. 지금부터 다룰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문 자료에 나온 양측의 팩트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이라는 점 명확히 밝힙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는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여야가 왜 싸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치적 교착 상태가 기업 대표나 사업자 고객의 비즈니스 안정성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정치권 상황,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했다는 이른바 뒷거래 의혹으로 전국에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죠. 네,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으로 규정하면서 조작 기소를 규명할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안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주장하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다른 이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마하마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기니만 해양안보 MOU를 맺었다는 외교 소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세 번째 경찰 소환에 받았지만 조선 할인도 없이 중단됐죠. 게다가 이철호 경북지사는 과거 안기부 시절 언론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정치와 사법 시스템 전체가 극심한 혼돈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CEO 고객을 만날 때 진짜 무기로 쓰셔야 할 핵심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법체계의 지각 변동입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리서치 자료 보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소름이 돋더라고요. 오늘부로 재판 소원죄와 법 왜곡죄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법 왜곡죄부터 파장이 크지 않나요? 네, 판검사의 의도적인 법 오용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큽니다만 진짜 핵심은 재판 소원죄입니다. 재판 소원죄요?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송전이 막 붙어도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땅땅땅 하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고 승복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조차 헌재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나 개인 사업자 입장에선 이제 재판의 어떤 완전한 끝이라는 게 사라진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무한대로 확장된 겁니다. 이거 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완전 미칠 노릇이겠는데요. 예전에 노무 문제나 특허 소송으로 대법원 승소 판결받고 덮어뒀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헌재로 가서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2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2차 종합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와, 진짜 쉴 새 없이 몰아치네요.
우리 영업 전문가들은 고객들의 이 공포심을 어떻게 파고들어야 합니까? 기업 대표님들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셔야 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대법원 판결도 안심할 수 없는 무한 소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법률 분쟁 비용과 임원들의 법적 리스크, 회사의 잉여 자본으로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요. 아하, 이 사법 리스크의 장기화야말로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나 법률 비용 보험의 완벽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표 개인의 자산과 기업의 자산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분리하는 튼튼한 방화벽을 세워주자고 제안하는 거죠. 좋습니다. 거시경제부터 법률 시스템까지 이 거대한 구조의 균열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고객의 가장 가까운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는 곳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참사 직후 구급차 출동과 환자 이송이 왜 그토록 지연되었는지, 용산구청 등 지자체의 통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규명하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도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희귀병이 발병해도 자료 비공개 등의 이유로 입증이 너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반도체 노동자 산재 기사를 보면서 진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네, 많이들 분노하시는 부분이죠. 아니, 자료는 거대한 기업이 다 쥐고 있는데 병에 걸린 힘없는 개인이 그걸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요? 이거는 마치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규칙 다 정해놓고 심지어 점수판까지 등 뒤에 꽁꽁 숨긴 채로 나보고 게임을 이기라고 강요하는 꼴 아닙니까? 참 뼈아프지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과 싸워 이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맞아요. 일상의 부조리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싹쓸이한 뒤에 25배나 비싸게 팔아서 71억 원을 챙긴 안표 일당이 구속됐고요. 와, 71억이요? 충북교육청에서는 심지어 장학관이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장학권이 불법 촬영이라니요. 대체 어디까지 의심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날씨마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날씨도 안 좋나요? 오늘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거든요. 경상권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와 도로 위의 살얼음, 즉 블랙아이스가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휴,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데 우리 고객 미팅에서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띄울 만한 반가운 뉴스는 없나요? 다행히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이 무려 17년 만에 WBC 8강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해서 방금 전세기를 타고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했다는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오, 17년 만에 쾌거라니. 이거 야구 좋아하는 고객들 만나면 무조건 첫인사로 던져야겠는데요? 아주 좋죠. 고객님, WBC 8강 보셨어요? 17년 만에 결국 해내더라고요. 저도 고객님 자산과 건강관리를 이렇게 17년, 아니 평생 끈질기게 버티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와, 아주 매끄러운 연결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짚어본 이태원 참사의 구급 지연,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산재의 굴레, 판치는 안표와 불법 촬영, 그리고 도로 위의 암살자인 블랙아이스까지 네.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공공안전망의 붕괴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이나 기업의 양심, 경찰의 초동 수사 같은 이런 거시적인 안전망이 내 생명과 일상을 100% 지켜주지 못한다는 끔찍한 진실이죠. 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 개인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텅 빈 구멍, 공공안전망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건강보험, 상해, 실손 같은 사적 안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영업 전문가 여러분은 단순히 보험 상품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파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스템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가족과 생존을 방어해주는 최후의 방패를 설계하는 분들입니다. 이 묵직한 자부심을 고객의 눈을 보며 아주 당당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중동전쟁의 불씨가 쏘아올린 유가 200달러의 위협과 인플레이션. 네. 그로 인해 자산가들의 목을 조여오는 강남 4만 채 임대 물량과 상속세 유동성 위기.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무한대로 열려버린 기업의 법률 리스크.
그리고 붕괴된 일상의 안전망 속에서 사적 보험이 가져야 할 이 절대적인 가치까지 짚어봤습니다. 겉보기엔 제각각인 지구촌 뉴스와 정치 기사들이지만 영업 전문가 여러분의 시선으로 필터링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고객의 숨겨진 불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완벽한 영업의 터치포인트로 변모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수많은 자료 더미 속에서 오늘 미팅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한 아주 멋진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오그 만디노의 명언입니다. 어떤 문장이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심은 것은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참 좋네요. 블랙아이스가 깔린 차가운 거리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고객을 만나러 나서는 여러분의 오늘 그 발걸음과 땀방울이 훗날 고객의 삶과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거대한 수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다음 미팅 장소로 이동하시는 동안 조용히 혼자 고민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 우리는 매크로 프로그램 하나가 티켓 시정을 교란해서 수십억을 갈취하고 지구 반대편의 길의 폭발이 당장 내 자동차 기름값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초연결 시대를 봤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과거에 질병이나 교통사고만이 리스크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과 시스템이 더 기괴하게 얽혀버릴 앞으로의 5년 뒤 고객이 생각하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울 리스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만날 고객에게 날씨 인사 대신 고객님, 모든 것이 초연결된 5년 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울 리스크는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라는 묵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오프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넘치는 눈부신 활약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을 마칩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하루 되십시오.